네, 지금 이번 챕터는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험이 지금 출제되는지 궁금해할 그런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여러분들이 등교를 해서 수업을 했으면 진작에 다 설명을 해서 다소나마 그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좀 해소를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 방향을 잡는 데 그런 도움될 말을 미리 했을 텐데 온라인으로 지금 좀 얼마 정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을 잡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모니터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은 선생님이 작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출제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심화수학 원이라는 과목인데 이거 역시 지금 입문과정에서 수학연습 그 1이라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중간고사 이 학교는 5월 8일 날 봤네요. 제가 출제를 전적으로 했었던 겁니다. 지금 이 과목은 두 분의 선생님이 출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출제하는 방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공동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게 되면 제 뜻대로 안 되는 과목도 있고 그러니까 저의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제 수업에 대해서 공부 방향을 잡으시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 먼저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제 문제는 거의 모의고사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제 수능 특강에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오른쪽에 띄우는 것은 여러분들 작년 수능 특강입니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봤던 작년 수능 특강인데, 그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발췌를 하느냐. 사소하게 1, 2번 같이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더라도 거의 비슷한 유형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작년엔 25문항을 했는데, 50분 안에 25문항을 풀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근데 이때는 이제 확률과 통계를 같이 했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 딱 눈으로 보면은 그 10초 안에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네, 그런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좀 다소 문항이 좀 많습니다만 대개는 한 21일 문항 정도를 저는 출제를 합니다. 특히나 만약에 이제 미분, 적분 같이 좀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조금 더 시간이 많이 주어져야 되겠죠. 문항 수를 줄여서 시험 시간 50분으로 결정이 돼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쉬운 문제들, 작년에는 이제 그 수능 범위가 이제 집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출제를 했고요. 네, 이렇게 그냥 머릿속으로 굴려도 쉽게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입문 과정 학생들 수학과 별로 친하지 않죠? 네, 그런 학생들도 좀 구제를 하기도 하고, 조금만 공부하면 점수를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어렵게 내버리면 잘 맞는 애들은 그래도 좀 찾아갈 수 있지만 안 하는 애들은 아예 그냥 수포자가 뭐 더 이상 수학 하겠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공부해가지고 4등급이라도 맞아서 평생 맞아본 적이 없는 점수를 맞았다. 네, 이런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이렇게 거의 뭐 그냥 숨 마시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 내려가면은 조금 더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쪽에서 발췌를 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여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3번 문항하고 수능 특강에는 3번 문항하고 왼쪽에 제가 냈던 9번 문항 있죠. 이런 식으로 숫자를 좀 바꿔가지고 참고를 하면 그런 거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선생님 수업에서 어떤 것을 중요시하는지 이런 것만 잘 보시고요. 그리고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제가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그 요점 정리 내용들 있죠. 근데 지금 사실 이제 그 온라인 계약 때문에 EBS 강의를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EBS 강의에서 주요 했던 주로 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으로 한 문제들을 한두 개 정도는 반드시 출제를 합니다. 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올린 것을 보니까 되게 그 지수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많이 자신이 배웠다고 요약을 해서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뭐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는 2개다.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은 실수는 없죠. 짝수만큼 제곱근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 A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항상 한 개 존재한다. 네. 자, 이거는 뭐 어떻게 됩니까? 세제곱근은 무조건 그 그래프상으로 가로로 선을 그으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개 이상 존재한다고 반드시 말을 했을 때 이런 그 진위 여부를 판단을 하면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만 잘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낸 문제 여러분들이 대단히 싫어하는 유형이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요점 정리의 내용 역시 허투루 듣지 않고 정확하게 소화를 했느냐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것이죠. 수학적 귀납법. 요거는 제가 이제 요 학교에 있을 때는 이 학생들에게 따로 과제를 내 가지고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좀 그 연습을 시켰던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게 냈어요. 여기 있는 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수학적 귀납법이 쉽지 않게 나왔는데 워낙 어려워하다 보니까 하지만 공부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문제를 번호를 좀 뒤로 해서 배점을 많이 했는데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증명 과정에 네모칸 채우는 문제도 가급적이면 있다면 낼 생각입니다. 이제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수학적 기납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아마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수학적 기납법까지 시험이 출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간고사 때 이제 기말고사 때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적절한 좀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모칸에 이거는 직접 너희들에게 증명을 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과정을 쓰면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해를 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변형을 한 거죠. 이게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일 거예요 아마. 아니군요. 하나 더 있군요. 네, 이거는 이제 그 확률과 통계 이항 정리에서 좀 많이 했던 건데 거의 마지막 문제쯤 가면은 제가 이제 문제를 그 형식은 거의 그대로 둡니다만은 많은 부분을 좀 바꿉니다. 여기는 지금 합성함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여기 합성함수 옛날에는 지금 함수 단원이 여기 있어서 제가 어떤 문제를 지금 했느냐 지금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합성함수에서 그래프 있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있나 보네요. 자, 이런 그래프가, 잠시만요. 네,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2번, 3번 문제 보시면은, 이거는 레벨 2에 그렇게 막 평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 그래프를 이렇게 줬는데, 제가 여기서는 그래프를 주지 않았죠. 왼쪽에서는. 왼쪽에는 그래프를 주지 않고, 그냥 뭘만 줬냐? 뭐만 줬냐면은 그냥 마이너스 4,0과, 네, 2,0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그래프 상에는 그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A의 값이 무조건 양수만 나오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그런 그 예외가 되는 것들까지 하게 여기 A 최고차의 계수의 값들 더 구해야 돼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치게끔 이것만 봐서는 사실은 생각을 못하면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진 그런 문제가 돼버리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만 이제 이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언지를 줍니다. 수업 시간에 이 문제를 풀었지만 여기 만약에 그래프가 안 주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프가 안 주어지면 이것이 위로 블록인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A 값이 지금 양수로 하나만 주어지는 건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수업에서 설명을 하고 나서 만약에 그래프가 안 주어지면 어떻게 풀 것이냐라고 던지기만 하고요.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하고 안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이 시험 문제를 또 접근을 했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학생들은 이제 조금 오래 걸려서 다른 문제에도 결국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객관식 마지막 문제도 저는 그렇게 어렵게 내는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학 나형 볼 거죠? 네, 수학 나형이 그렇게 많이 어렵게 나오지 않거든요. 수학 나형은 난이도가 그렇게 되더라도 평균 점수가 가형보다 훨씬 더 내려갑니다. 왜냐면은 가형 자체를 응시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등급을 얻기가 쉬운 그런 문제거든요. 이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새로 제작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네, 여러분들 그래도 한 두세 문제 정도는 네, 만점 방지용. 네, 너무 쉬워버리면 다 만점이 나오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를 냈었는데 그래도 이것도
막 못 풀 그럴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